안녕하세요. 닥터 가드너입니다. 라이프OS가 출시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총 1551분이 다운로드 해주셨습니다. 그중 일부 구독자님들께서는 감사하게도 피드백을 주셨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여태까지 2번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데이트를 거듭할수록 템플릿의 완성도가 매우 높아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이프OS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완성해 나가고 있는 템플릿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의 규모는 차원이 다릅니다. 3차 업데이트를 관통하는 주제는 직관입니다. 라이프OS가 가진 생산성 원리와 가치는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어렵다, 직관성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은 출시 이후부터 종종 피드백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UI, UX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레퍼런스 템플릿들을 수없이 많이 찾았습니다. 2달 가까이 본질 강화를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이 템플릿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쳤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고가 템플릿들도 이 정도 퀄리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노션 템플릿 제작자들은 노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도 생산성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와 목표의 차이는 무엇인지, 일정과 계획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떤 데이터베이스 뷰를 어디에 놓을지 이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라이프OS에선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도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캡션에 링크된 업데이트 전문을 읽으시면 제가 템플릿에 담으려고 했던 원리와 철학들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신규 페이지와 변경된 페이지들의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라이프OS는 명료화 페이지에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명료화를 진행했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이 재미있긴 하지만 GTD 초심자에게는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명료화 과정에서 다음 행동으로 설정할 경우 반드시 다음 행동 상황을 설정해야 합니다.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은 다음 행동 목록으로 옮기기만 하면 할 일이 수집하면서 사라지니 GTD 초심자는 다음 행동 상황을 설정하는 것을 까먹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필터를 적용해서 다음 행동을 설정한 뒤에는 그 상황을 설정해야만 수집하면서 사라지도록 표 보기의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용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정으로 명료화를 해도 수집하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줘야지 할 일이 사라지고요. 다시 알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알림을 하고 날짜를 꼭 지정을 해줘야 수집하면서 사라집니다. 명료화 과정에서 할 일이 이번에는 다음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음 행동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다음 행동 상황,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걸 할지를 정해주어야지 수집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언젠가 같은 경우는 그냥 명료화만 정해주면 사라지고요. 대기 중도 명료화만 정해주면 사라집니다. 표 아래쪽에서는 할 일 수집함의 총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트를 명료화하는 방법은 카테고리를 정해주면 됩니다. 이미 설정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쓰셔도 좋고 새로 등록해서 정해주셔도 좋습니다. 프로젝트를 명료화하는 방법은 카테고리를 정해주고 종료일을 설정하고 할 일을 설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 수집함을 비울 수 있습니다. 3가지 항목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수집함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목표를 명료화하는 방법은 카테고리를 채우고 종료일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직관적인 일종의 환경 설정을 통해서 사용자가 애쓰지 않아도 GTD 시스템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대시보드입니다. 기존의 미니멀한 컨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홈 화면에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아래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실행도가 높은 항목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컨드 브레인의 파라 방식을 노션에 최적화하여 설계한 대시보드입니다. 홈화면에서 페이지 이동 없이도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사이드바로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노트들, 그리고 해야 할 일, 완료할 일, 다음 행동 목록 등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진행 중인 목표도 분기별, 연간, 목표별로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사이드바에서 해당 목표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고정된 노트 항목이 있습니다. 내가 적어놓은 노트들 중에 고정하기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여기에서 표시가 됩니다.
대시보드에서는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일정 변경이 쉽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할 일을 내일로 끌고 오면 날짜가 내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내일에 있는 할 일도 오늘로 끌고 오면 오늘로 변경이 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전 버전에서는 원싱이라고 불렀던 항목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항목 중에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정하고 싶은 것들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위로 끌고 가면 됩니다. 체크박스로 완료 유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획되지 않음이라고 표시된 거는 타임 블로킹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 일을 들어가서 날짜에서 이렇게 종료일과 시간을 포함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건지를 정해주면 이렇게 계획되지 않음이라는 텍스트 대신에 계획된 시간, 타임 블로킹한 시간이 뜨게 됩니다. 다른 할 일도 하나 더 타임 블로킹을 해보겠습니다. 정렬이 세팅되어 있어서 이른 시간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표시가 되고요. 완료된 할 일들은 가장 아래쪽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원래 원싱 나침반이었던 목표 나침반 페이지입니다. 원싱이라는 단어는 원싱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읽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싱 나침반이라는 이름을 직관적인 목표 나침반으로 바꾸었습니다. 원래 원싱은 데이터베이스의 선택 속성으로 강조했으나 이 항목은 삭제하였습니다. 점점 사용하기 귀찮아지고 신의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싱의 원리는 그대로 이어받아서 목표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원싱은 목표, 프로젝트,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나침반 페이지에서는 진행 중인 목표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월별, 주별, 분기별, 연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내가 달성해 놓은 목표와 완료된 프로젝트도 트로피처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라이프OS에서 있었던 원싱 메이커는 목표 달성 도우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쪽에 버튼을 누르면 사이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트 관리한 페이지에서는 읽고 싶은 것들을 읽거나 작성 중이던 원고를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읽고 쓰는 것에 특화된 일종의 지식관리 시스템으로의 기능을 높였습니다. 수집함 섹션이 있어서 아이디어를 직접 모으거나 명료화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노트는 분류가 총 4가지로 되었습니다. 중간 작업물과 나중에 보기, 레퍼런스, 그리고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 일반 노트입니다. 나중에 보기로 속한 노트들은 여기 나중에 보기 섹션에 뜨게 되고요. 시간이 남을 때 아무거나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보려고 저장해 둔 것만 여기에서 유용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Read It Later 앱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블로그 원고나 유튜브 대본, 기획서 이런 것들은 중간 작업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고 섹션에서 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카테고리 섹션에서는 내가 이미 나눠놓은 카테고리에 맞춰서 해당하는 메모들을 보드 뷰로 보여줍니다. 구성 요소 페이지는 라이프OS 사용자가 커스텀을 쉽게 하도록 돕는 페이지입니다. 동기화 블럭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복사해서 원하는 페이지를 내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뉴 링크 1열이라는 페이지를 열어보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동기화 블럭의 원본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고 4번 위에 커서를 두면은 어느 페이지에 이 동기화 블럭이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노트 관리한 페이지에서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보고 싶다면 여기 진행 중인 프로젝트 동기화 블럭을 복사하고 노트 관리한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라이프OS를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사용자가 라이프OS의 계층 구조를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토글을 열면 라이프OS의 알고리즘이나 계층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목표, 프로젝트, 할 일, 노트 총 4개의 데이터베이스 원본이 이 페이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기존 라이프OS 사용자분들께서 데이터 옮기기가 수월하도록 별도의 페이지와 가이드 영상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태까지는 구독자분들과의 소통이 메일이나 혹은 블로그나 유튜브의 댓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하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라이프 OS의 풀버전 구매자분들께는 멤버십 회원권을 드립니다. 멤버십 회원은 전용 Q&A 게시판, 칼럼 게시판, 템플릿 요청 게시판에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라이프 OS 3차 업데이트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업데이트 전문은 캡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라이프 OS는 저 혼자서 개발과 유지 보수, 문의 답변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본업이 있기 때문에 라이프 OS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퀄리티 유지를 위해서 라이프 OS의 풀버전은 한정 수량만 판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정 수량 소진 및 업데이트에 따라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높은 퀄리티의 업데이트와 템플릿, 칼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가드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